안녕하세요. 멘토곰입니다. 지금 멘토곰 영상톡 제가 바빠서 3주? 한 4주 정도를 쉰 것 같아요. 네. 우리 저 멘토곰 영상톡 보시고 계시는 이웃분들 또는 제 책 독자분들 잘 계셨나요? 저는 그 사이에 감기 비슷한 몸살 2번 지나갔습니다.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다행히 아주 심하게 크게 앓지는 않고요. 몸살 수준으로 한 2, 3일로 지나갔는데 몸이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. 자,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. 제가 그 중간고사 대비에 대해서 교과서 위주로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,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주신 필기나 프린트물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5탄에 걸쳐서 직전 중간고사 대비라고 해서 6탄에 걸쳐서 그 포스팅을 올렸었습니다. 근데 이제 멘토곰 영상톡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영상 올려달라고 하셔가지고요. 지나간 포스팅이긴 하지만 중간고사 입장에서는 지나간 상황이지만 실제로 또 뭐 저희 7월 달에 기말고사들을 보셔야 되니까요.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에 다 준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오늘 멘토곰 영상톡 5탄은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교과서가 답이다 라는 그 축을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. 자, 첫 번째 단원별 교과서 공부라고 제가 이제 써놨는데요. 자, 두 번째는 교과목별 교과서 공부라고 썼습니다. 그래서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가능하면 제가 10분 정도가 제 동영상을 보는데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라고 봐서 10분 안에 이 두 가지를 끝낼 거예요. 근데 혹시라도 더 걸리게 되면 10분 일단 끊고 그 다음 편에 다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요. 교과서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학생들이랑 상담을 하거나 성적이 이제 안 나왔을 때 학부모님들이랑 이제 면담을 하거나 하면 교과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교과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을 때 조금 비효율적인 방법이거나 아니면 교과서를 만든 어떤 좀 쓴 저자분들의 의도나 아니면 그 교과서를 보고 또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의 중요한 핵심하고는 좀 다른 식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굳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중간고사, 기말고사 교과서에서 나온다. 교과서가 답이다라는 거 다 아실 텐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봐 잠시 얘기를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단원별 교과서 공부라고 해서요. 제 단원별이라는 요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주세요. 자, 무슨 얘기냐면요. 과학책이 있다고 하자고요. 그러면은 뭐 첫 번째 단원에서는 뭐 운동 에너지나 이런 거에 대한 물리에 대한 부분 나왔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뿌리나 어떤 뭐 잎새에서 어떤 식으로 영양분이 만들어지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뭐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또 생물 부분이 나오는 2단원이 있었다고 치자고요. 이런 식으로 교과목 내에서도 단원별로 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사회도 그렇죠. 뭐 지리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세계적인 어떤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국토에서의 어떤 지리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단원별로 각각의 마치 말하자면 12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는 교과서가 있다면 12개의 단원에 한 편 한 편씩의 그 단편의 책이 12개가 모여 있는 게 교과서 한 편이라고 생각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거예요. 물론 그 교과서의 흐름은 있겠지만 한 단원에 집중하는 것이 특히나 시험 준비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. 자, 그럼 교과서 단원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. 우리 다 아는 겁니다. 자, 제목이 있죠. 단원의 제목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12개의 대단원이 있다면 각각의 대단원 안에는 또 몇 개, 뭐 4개나 5개의 소단원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교과서들이 지금 출판사가 되게 많아서 많은 소단원 위주로 돼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대단원이든 소단원이든 이 단원에서 꼭 알아야 되는 어떤 중요한 개념은 이 제목에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사실은 제목을 보는 것만으로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예습이 됩니다. 정말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
학습 목표가 있죠. 교과서를 보게 되시면 제목 다음에 반드시 학습 대단원이나 소단원, 이 단원에서 무엇을 알아야 한다 또는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2문장에서 3문장 정도로 나와 있는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. 이것은 무엇이죠? 네, 이 단원에서 꼭 배워야 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또는 중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 단원에서 내용을 풀어갈 것이라고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많은 학생들이 시험 준비한다고 할 때 보는 그 부분입니다. 내용이죠. 본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. 자, 이 본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? 자, 교과서를 보시면, 본문 내용을 보시면 본문이라고 하는 판이 있고요. 양쪽 오른쪽하고 왼쪽 사이드에 흔히 날개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본문에는 말 그대로 중요 내용이, 중요 개념들이 쭉 설명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날개 부분에는 그 본문에 나온 내용 중에서 중요한 개념, 중요한 용어, 모를 수 있는 어떤 단어 또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지문에서 이 주인공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느냐고 물어보기도 하는 질문도 나오기도 합니다. 자, 그래서 본문, 그 다음에 날개, 이걸 그냥 통틀어서 제가 교과서 본문이라고 할 때 본문에 나온 내용은 정말 무엇 하나 빠뜨려서는 안 돼요. 그리고 무엇 하나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특히나 날개 부분이 시험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자, 이렇게 책의 그 단원의 제목을 보고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지 중요 개념을 알았죠. 자, 그 다음에 학습 목표를 보고 무엇을 어떤 식으로 공부할 거라는 방향을 알았습니다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제 내용의 설명이 잔뜩 나와 있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의 소나눈별 확인 문제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뭐 생각해 보기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. 그 다음에 대단원의 대단원 마무리 또는 단원 마무리라고 해서 결국은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, 이렇게 교과서를 잘 봤다면 내용 파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문제 또는 확인 차원보다 조금 더 응용된 응용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중간고사, 기말고사 시험 준비를 할 때 교과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4가지 단계가 완전히 습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적절한 상황을, 별로 비효율적인 어떤 상황을 얘기해 볼까요?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. 시험 범위가 뭐 1단원, 2단원, 대단원, 1단원, 2단원이다. 그러면 1단원, 2단원의 본문을 안 보는 학생은 별로 없어요. 근데 본문을 보고 난 다음에 내용 파악 확인하는 문제, 응용 문제들 또는 교과서 구석구석에 제대로 그 교과서에서 의도한 대로 중요하다고 하는 대로 보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따로 거의 공부를 안 합니다.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 것만 보는 거죠.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바로 뭐 자습서의 확인 문제나 기출 문제나 평가 문제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. 자, 이 상황이 왜 비효율적이냐 하면, 자, 교과서는 뭐죠? 교과서는 중학교 과정이 의무 과정이라고 하면 뭐 국어면 국어, 사회면 사회, 역사면 역사, 수학이면 수학, 그 학년에서 또는 그 중학교라는 이 학제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을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지필진을 엄선해서 뽑아서 쓴 책이기도 하고, 그 책을 가지고 선생님과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어떤 약속이 있는, 그러니까 중학교 교육주의 근간에 해당되는 것이 교과서거든요. 근데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그 교과서에서 어떤 식으로 정말 잘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그 문제를 왜 놓치냐는 거죠. 결국은 교과서 문제를 제대로 잘 보고 난 다음에 기출 문제라든지 평가 문제집을 풀게 되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런 거죠. 교과서에 있는 작은 문제들, 작은 문제라고 표현하는 건 사이사이에 물어보는 문제들입니다. 그 다음에 뭐 단원 마무리 또는 소단원에서 생각해보기 이런 것들,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정말 잘 대답을 할 수 있었던 학생이라면, 그게 A라면 평가 문제집, 기출 문제집에 나온 것들은 A-, A2- 뭐 이런 식으로 다 비슷비슷한 닮은 꼴이란 얘기입니다.
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. 제가 비효율적인 상황으로 대표적으로 예를 든 본문 내용에 해당되는 걸 쓱 봤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교과서에서 풀어보고 꼭 확인해야 되는 그 사이사이 문제들이나 큰 문제들을 제대로 안 보고 문제집 형태나 기출문제로 넘어갔을 때는 본질적인 A라고 하는 문제는 빼놓고 그 닮은 꼴들을 먼저 보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그걸로 유추해서 다시 A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.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나요?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교과서 바닥에 나와 있는데 그걸 제대로 보지 않고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이거를 유추하는 형식으로 되는 거는 시간도 더 들고 실제로 점수도 덜 나옵니다. 따라서 교과서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순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? 교과서를 지금 말한 대로 제목을 보고 어떤 것을 공부할 거라는 걸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. 정말 아셔야 돼요. 그 다음에 학습 목표를 보고 이 단원에서 무엇을 나에게 어떤 식으로 배우게 하려는 거구나, 알게 하려는 거구나 라고 그 방향에 동조하고 내 몸을 맡겨야 됩니다. 맡기셔야 돼요. 그러려고 배우는 거니까요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용에 대해서 숙독을 하고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, 특히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에 나와 있는 혼동될 수 있는 단어, 중어, 개념 또는 중간중간 물어보는 질문, 심심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잘 보고 그 다음에 문제 형태로 나와 있는 소단원이든 대단원이든 뭐 어떻게 생각해보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찬찬히 잘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45분 안에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? 또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지 궁금할 때 기출문제나 평가 문제집 몇 회분 정도만 풀면 됩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본문 내용 정도 보고 난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본문 문제들을 무시하고 바로 문제집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오히려 주변을 치고 난 다음에 중심을 나중에 보거나 또는 끝끝내 중심을 보지 않고 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시험 성적도 안 나오고 시간도 되게 많이 허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. 자, 오늘 2편까지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1편만 얘기해도 시간이 갔죠. 자, 그래서 2번에 해당되는 것은 6탄에서 이 중간고사, 기말고사 교과서가 답이다라는 거에 2탄에 해당되는 의미로 다시 녹화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 설명은 이미 멘토곰 블로그에 포스팅으로 쓴 내용들입니다. 5탄에다가 직전 대비 6탄까지 해가지고 중간고사 대비할 때 도움 되시라고 제가 썼던 포스트 내용인데 영상을 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된다고 하셔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남기는 거니까요. 빨리 보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에서 멘토곰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 뜹니다. 거기에서 포스팅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. 다음 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날씨가 많이 좋아지고 풀렸다고는 하더라도 오전이랑 밤에는 꽤 쌀쌀한 바람이 부니까요. 웨이들 그래도 좀 따뜻하게 또는 저처럼 스카프 준비하고 다니시면서 따뜻하게 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